어,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10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한 권 다 끝내면 책거리를 했는데요. 그쵸? 오늘은 우리 커마 2급의 책거리 날이네요. 10회 문제를 풀면 우리는 앞에 있는 책들을 1회부터 10회까지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게 되겠죠? 이 정도만 풀고 가셔도 이 정도만 다 푸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커마 2급의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그래서 이제 시험만 보시면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습니다. 1번의 유형은요,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필드명부터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눈 감고 하겠네요. 컴퓨터 학원 수강 등록 현황이라고 해서 이거잖아요. B1부터 문제에 보니까 G1까지 선택을 하시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 도둠체 크기 18 굵게 글씨체를 도둠체 8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수강을 하면 참 좋겠네요. 2번이요. B4부터 F14 B4부터 F14까지 선택을 하되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B3, G3 B3부터 G3을 선택을 하되 가로 가운데 맞춤 똑같네요.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을 하고 셀 스타일을 제목 및 머리글의 제목사 여기 있네요. 그 스타일을 제목 및 머리글의 제목사로 바꿔주래요. 그렇죠? 제목 및 머리글의 제목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B1셀에 뭐 하라고 했어요?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그 메모 안에 글꼴을 궁서체 크기 11 굵게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한 후 항상 표시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메모를 삽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되 글씨를 써야 돼요. 위치 잠깐 띄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메모의 겉에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 계속 했잖아요. 컨트롤 1을 누르거나 하면 얘의 속성이 나오고요.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궁서체 크기 11 굵게 궁서체로 바꾸고 궁서체 굵게 크기 11 그쵸? 바꿨습니다. 그쵸? 그 다음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 여기 있다.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겠죠. 그리고 항상 표시되도록 얘가 이렇게 딱 다른 셀을 선택을 해도 이 메모가 표시되도록 바꾸면 되겠죠. 원래는 뭐 자동 맞춤 안함 뭐 이런 말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세요. 자, 4번 G4부터 G14 G4부터 G14를 선택을 하고 뭐 하라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값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1, 2, 3, 4가 1,234원이 됐네요. 그렇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우리가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넣는 거는 샵과 샵 사이에 컴마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샵, 컴마, 샵이라고 쓰고 천 단위 구분 쉼표니까 뒤에 원자만 붙입니다. 원.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시에 1, 2, 3, 4, 1,234원이나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라고 하면 샵, 샵 0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샵, 샵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G3부터 G14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는 모든 테두리를 걸되 C14부터 F14까지는 X 대각선 글꼴의 다른 테두리에 X표만 쳐주시면 되죠. 확인.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3번이요. 뭔가요? 문제를 보니까 고급 필터네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뭘 떠올라야 된다고요? 아,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보니까 A16, D17 범위의 조건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A16, D17. 아, 그러면 요만큼에 써서 조건을 만들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를 보면서 무슨 조건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별이 남이면서 A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이거예요. 이게 지금 A 조건. 그 다음에 키에서 몸무게를 뺀 값이 100 이상이니? 이게 두 번째 조건이네요. 그쵸? 그러면 A 조건이랑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을까요? OR로 연결됐을까요? A 조건이 성별이 남이야? 이거랑 키에서 몸무게를 뺀 값이 100 이상이야? 이거랑 이면서니까 AND로 연결됐네요. 그쵸? 그럼 옆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별이 남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성별이라는 표에 대해서 남이니?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만들 때는요. 키에서 몸무게를 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100 이상이니?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맞아. 틀려.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오니까 우리 여기 있는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키에서 몸무게 뺀 값, 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필드명만 안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조건에 키에서 몸무게를 뺐어. 키에서 빼기. 몸무게를 뺐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로를 칠까요? 얘네들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거나 이상이니? 크거나 같다? 100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고급 필터를 해주면 되겠죠?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에 조건 범위는 우리가 만든 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어디에서 갖고 A20셀부터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갖고 오면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만 표시가 되겠죠. 그쵸? 성별이 남이고 그 다음에 키에서 몸무게를 빼서 얘가 100 이상인 애들만 이렇게 조금 표시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고급 필터가 해결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true, false로 조건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작업 1번 바로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1번이요. 자, if와 max와 minimum 우리가 다 아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자, 심야 고속버스 요금 중 가장 비싼 요금은 최고 요금, 가장 싼 요금은 최저 요금,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쵸? 맥스와 미니멈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값이 가장 비싼 요금이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요금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찾아서 얘가 가장 비싸? 맞아 라고 하면 최고 요금이라고 쓰고 첫 번째 조건이요. 그쵸? 90점일 때는 수를 주고 그 다음에 미니멈 함수를 써서 가장 싼 요금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싼 게 맞아 라고 하면 여기서는 7,900원이네요. 그쵸? 그럼 7,900원이니? 물어봐서 7,900원이야? true가 나오면 나는 최저 요금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max라는 함수를 써서 요금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34,200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논리함수, 조건함수 제일 처음 설명할 때 탐이 5보다 커? 요거를 물어봤을 때 그쵸? 얘는요, 3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5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서울 통영의 요금은 34,200원, 32,200원,
10,000원, 25,200원. 얘네들의 값을요. 얘네들이 3이라면 얘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값이랑 비교해서 얘랑 똑같아? 라고 했을 때 똑같아 라고 하면 참이 나오고 그 참값에 해당하는 최고 요금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 그러면 앞에 3이 얘가 어떻게 해요? 같아? x 함수랑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쵸? 그러면요 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뭘 해줘요? F4로 씌우셔야죠. 그쵸? 그러니까 F를 딱 치면 최대값에 해당하는 애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앞에 if를 씌우고 얘가 참값이면 최고 요금이라고 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거짓값을 어떻게 해요? 최저 요금이랑 뭐가 오면 돼요? 공백이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만 최고 요금일 테고 나머지는 최저 요금이랑 공백이 될 테고. 그쵸?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요. 맥스 함수가 아니라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바꿀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참일 때 우리는 최저 요금이 되는 거고 최저 요금이 되는 거고 그쵸? 미니멈일 때 나머지는 공백이 되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그쵸? 그러면 최저 요금이랑 공백이랑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한다? 이 유형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 첫 번째 식에 최저 요금과 공백을 우리가 나누기로 한 거니까 이 식에 우리가 만든 두 번째 식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요. 나오겠죠? 그러면 최고 요금, 최저 요금, 나머지는 공백. 또 랭크 함수를 써서도 마찬가지겠네요. 랭크 함수를 써서 1, 2, 3등일 때 요금이 비싸. 그 다음에 밑에서 뭐 7, 8, 9등일 때 요금이 싸.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 이것도 똑같겠네요. 그렇죠? 랭크 함수를 써서 푸는 문제들도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조금 이런 문제들은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 막상 우리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요. 한 1분, 2분은 문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분, 2분 정도는 이제 문제를 푸셔서 맞추셔야겠죠. 그쵸?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풀어보시고요. 2번은요. 미드와 서치 함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전 커마 리그 앞에 기출문제를 풀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자, 아이디를 불러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미드라는 함수와 서치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치라는 함수를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치는 조사하다 찾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서치를 써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 스트링이 처음 발견되는 곳에서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자, 메일 주소는요. 골뱅이 앞에가 아이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서치 함수를 써서 골뱅이가 몇 번째 있니?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까지만 보여줘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미드 함수보다 레프트 함수를 썼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그래도 한번 꼬았다고 미드 함수를 쓴 거예요. 해피를 눌러서 한번 find 텍스트를 문자열이니까 골뱅이라고 찾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within 텍스트 나는 이 메일 주소에서 찾아 라고 했으니까 엔터를 딱 치면요 27676 이 값이 무슨 값이요? 내가 앞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골뱅이의 위치가 7번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는요, 만일 레프트 함수를 썼다고 하면 이 텍스트에서 컴마, 여기, 이 골뱅이만큼 갖고 와줘 라고 하면 아이디 앞에 골뱅이만 갖고 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요, 7글자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를 골뱅이를 6글자, 5글자, 6글자, 5글자 하나를 뺀 값을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미드 함수를 쓰면, 레프트 함수를 쓰면 미드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왼쪽에 첫 번째에서 이만큼 골뱅이 앞에까지의 글자 수만큼만 갖고 와 라고 해주면 되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미드라는 함수를 쓰되 나는 이 메일 주소에서 7개의 글자 스타트 넘버. 근데 스타트 넘버 미드 함수니까 스타트 넘버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이 되겠죠? 그쵸? 첫 번째 글자서부터 7글자가 아니라 빼기 1, 7글자에서 뒤에 한 글자를 뺀 것만큼만 갖고 와. 딱 치면 이렇게 아이들을 갖고 오겠죠? search라는 함수가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운 함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earch라는 함수는요, 내가 선택한 문자열을 within text, 내가 넣어준 그 글자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추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요. if와 rank 함수가 나왔네요. 순위를 구하여 1위는 최우수상, 2위는 우수상, 나머지는 공백. 아까 첫 번째 예시했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일단은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등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컴마. 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해서 F다. 점수가 높을 때 1등이니까 내림차수.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1등부터 9등까지 등수가 구해지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 1위는 최우수상, 2위는 우수상,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등수가 는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앞에가 얘는 3이 되고요. 는 1이라는 값이 5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숫자 값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1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거짓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이 참일 때 우리는 뭐 해준다고요? if 최우수상을 준다고. 그죠? 네, 창값에 최우수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수상이랑 공백이잖아요. 우공이라고 쓸까요? 우공? 우 빼기 공. 우수상 아니면 공백인데 그러면 여기서 참일 때는 최우수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수상 아니면 공백인데 그러면 우수상이랑 공백이랑 나누고 싶으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얘의 등수가 2등일 때 얘는 우수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이야. 엔터 치지 말고 이 식만 복사하자고 했죠? 이 식만 복사를 해서 어디에 넣어요? 50 자리에 다음 줄까지 포함해서 왜? value to false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요 1번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잘 나오니까 어려운 문제 중에 한 문제들인데 이제 우리는 좀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걸 계속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풀었던 식으로 좀 쉽게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는요. 왜요? 여러분들은 고인물이잖아요.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와 프로퍼 함수. 어퍼는요, 몰라요? 써볼게요. 텍스트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꿉니다. 그러면 얘는 국가가 대문자들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퍼에 국가 집어넣어 볼까요? 바로 국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엔터. 그러면 국가들이 다 대문자로 나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뭐야? 가로 열고 수도가 앞에 단어 첫 글자만. 그럼 쟤는 프로퍼 함수 쓰면 되겠죠? 연결 연산자 쓰고 그 다음에 프로퍼라는 가로를 열어야지. 가로를 열고 연결 연산자 쓰고 프로퍼라는 함수를 써서요. 수도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프로퍼라는 함수는 단어의 첫 글자만 뭐요?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대문자 뒤에 수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뭐요? 연결 연산자 써서 가로만 문자열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딱 보니까 H룩업과 if 에러 함수. 그러면 여기 수평으로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이야. 내가 찾을 거는 제품명인데 제품명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갖고 오니까 정확한 값 0이야. 그러면 할인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할인액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 할인율. 그럼 우리가 할인율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외장 하드가 없고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 헤드폰 외장 하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값으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왜요? 외장 하드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요. 얘는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이 아니에요. 왜? 마우스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갖고 얘는 정확한 값을 갖고 오되
외장하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만일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품명의 할인율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할인율은 0%다 라고 했으니까 0으로 떨겨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H룩업을 써서 마우스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갖고 오는 게 순서죠. 그렇죠? 여기서 찾아,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로 인덱스 나온다. 두 번째 할인율이 있으니까, 컴마, 정확한 건 0. 딱 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할인율들이 나올 테고, 스피커도 없고 외장하드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구하세요. 곱하기. 할인액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판매가에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값을 이렇게 구하면 값들이 구해지는데 만일에 뭐 이렇게 많이 팔았어. 그렇죠? 값들이 구해지는데 할인율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할인율은 0%라고 했으니까 만약 if 에러가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는요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 어차피 0을 곱하면 0이잖아요. 그렇죠? if error라는 함수를 쓰고 얘의 값이 있으면 그 값이 나오고 만약 value if error라면 우리는 0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할인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값이 없을 경우에 0%를 곱해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차피 0이랑 곱하면 0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if 에러가 발생을 하면 0이야 라고 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자, 뭔가요? 얘는요,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 그렇죠? 시나리오는 뭐요? 이름 정의하는 것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률과 건강보험료, 보험고용률 얘네들이 자 이름이 정의가 되고 C19에 해당하는 얘가 차감 지급액이 이름이 정의되는 애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뀔 때 얘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게, 비교해보는 게 공제율 인상이랑 인하로 값을 줘서 바뀌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시나리오죠.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률을 선택을 해서 자, F3셀은 이름이 뭐야? 국민연금. 그 다음에 F4셀은 건강보험. F5셀은 뭐라고 써요? 고용보험. 그 다음에 C19는 차감 지급액. 그러면 차감 지급액이 결과인 거고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 때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거니까 변경셀로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그리고 추가를 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첫 번째 시나리오 공제율 인상 확인. 그러면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로 가야 되는데 0.045잖아요. 4.5니까. 그럼 얘를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어디요? 0.3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는요, 0.005인데, 0.05%가 0.8로 되니까 얘는 뭐요? 8로 바뀌면 되겠죠? 이거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제율 인하 확인. 그러면 0.45가 어떻게 된대요? 0.4로 된다고 4%가 된다고 했으니까 5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이 2.5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5로 바꾸고 얘는 5가 0.2%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0.02라고 하시면 되겠죠? 확인. 그 다음에 요약을 누르는 겁니다. 커마 리그에서는요 그냥 요약이에요. 요약을 누르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이름 정의한 부분에서 안 쓴 애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딱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인상했을 때 인하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죠? 다음이요. 분석 작업 2번. 부분합이네요. 부분합은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부분합의 세 가지. 정렬, 그룹, 새로운 값으로 체크 해제, 요거잖아요. 왜? 부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섞여 있다면 남자, 여자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을 묶어주는 남자 따로 묶고 여자 따로 묶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들을 구하는 건데 문제를 볼게요. 일단은 정렬을 해야 되니까 표를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정렬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원별 휴가 사용 현황표에서 성별별 근무연수, 휴가일수, 사용일수의 합계를 계산한 후 직위별 근무연수, 휴가일수, 사용일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한 번은요. 성별을 기준으로 한 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직위를 기준으로 또 평균을 계산을 하고 자, 그런데 정렬은요. 첫째 기준은 성별, 둘째 기준은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기준 추가, 직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확인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부분합을 눌러서 자, 일단은 뭐요? 자, 성별을 기준으로 뭐의 합계? 근무연수, 휴가일수, 사용일수 근무연수, 휴가일수, 사용일수의 합계 확인을 누르시고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요. 자, 부분합을 다시 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위를 기준으로 직위별 근무일수, 휴가일수, 사용일수의 평균 그러면 평균으로 바꾸고 근무일수, 휴가일수, 사용일수의 평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저거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룹 파일 항목도 당연히 직위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위별로 또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확인. 그러면 14.5, 20, 18 6, 0 이렇게 모양이랑 똑같이 나오면 되는데 얘는 평균의 소수 자릿수는 1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얘네의 결과값에 평균의 결과값이에요. 자, 평균의 자리값을요.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평균에 들어가는 애들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처럼 한 방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에 해당하는 애들만 선택을 하시고요. 이 사원 평균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홈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끔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치와 모양이랑 똑같이 같으면 우리는 이 부분합을 제대로 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선택해 주시는 피벗 테이블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이 필드명을 넣어가지고 여기 값필드 설정 눌러가지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보여지는 거를 그냥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선택을 하시고 소수 자릿수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매크로. 이제 거의 다 도착하려고 하네요. 그쵸? 판매 이익을 구하는 게 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는 백분율 매크로가 하나 있네요. 그쵸? 첫 번째는 판매 이익이라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판매이익은 판매액 빼기 할인액이에요. 판매액 빼기 할인액. 그쵸? 그러면 얘는요 표 밖에서 개발도구 매크로기로 판매이익이네요. 이름이 판매이익 더 여기서 이 셀에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죠. 판매액에서 빼기 할인액을 빼도 이게 판매이익이 되는 거고 다른 셀도 구하신 다음에요.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해주시면 되죠. 자, C14, C15 항상 이거 10번 다 이거였어요. 컨트롤에 삽입에 단축 C14, C15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이익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시되 단추 1의 이름을 얘는 또 판매이익
그리고 확인을 해보려면 얘를 지우고요. 손가락 모양이 나타났을 때 딱 눌러서 적용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표 밖에서, 자, 뭐 하는 거예요? D4, D12 영역을, 그러면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이름이 백분율이래요. 백분율. 그러면 D4부터 D11을 선택을 해서, 홈에, 여기, 표시 형식의 백분율 있잖아요. 백분율 스타일을 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표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또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홈에서 백분율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바꿔놓으시고 아니면 뭐 그냥 뭐 일반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정육면체를 갖고 오래요. 삽입에 도형에 정육면체는 또 처음이네요. 정육면체를 어디다? 24, 25 이렇게 그려놓고 글씨를 백분율 얘는 뭐 가운데 맞춤 같은 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백분율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얘를 딱 눌렀을 때 백분율로 바뀌면 되겠죠. 두 개 다 작동을 하니까 또 10점을 따시는 거고요. 차트 작업 바로 갑니다. 금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딱 보니까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 기본 세로축 차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이 인천인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 그러면 일단 차트를 선택을 해보니까 표시가 안 되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인천만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인천을 이렇게 뿅 추가해 주시면 돼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차트의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디자인에도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도 있고 차트 종류 변경 뭐요? 묶은 세로 막대형 제일 처음이네요. 그쵸? 확인 바뀌었고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 굴림체 크기 16 밑줄 실선. 그러면 우리 여기 숨겨진 메뉴의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서 레이아웃의 레이블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차트 제목을 차트 위 그다음 여기다 쓰시는 겁니다. 상위 지역, 매달, 획득, 현황, 엔터.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아직 안 끝났잖아요. 뭐요? 굴림체 16 실선. 글씨체를 굴림체, 폰트 크기를 16, 그 다음에 밑줄. 문제대로 바뀌어가고 세로값 축의 주단위와 가로축 교차를 10으로 지정하고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래요. 그러면 세로값 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어디요? 가로축 교차의 축값을 일단 10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0, 10, 30까지 돼 있고 주단위가 0, 5, 10, 15가 아니라 주단위가 어떻게 돼요? 10단위잖아요. 10으로 바꾸시고 다 했나요? 아니 오른쪽으로 위치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요 처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추구 옵션을 선택해서 주 단위와 가로축 교차를 해서 10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값을 거꾸로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안 됩니다. 모양이 틀리니까 일단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세로축이요 요렇게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가로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가로축에 선택을 하면 여기 세로축 교차라고 해가지고 자 항목 번호 1 3이라고 해볼까요? 자 얘가요 이 세로축이 세 번째 항목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최대 항목으로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맨 끝으로 얘가 세로축 교차로 기준으로 해서 이 세로축이 오른쪽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세로축 교차에 있어요. 값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같아지면 되고요.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쵸?
항목을 거꾸로 이것도 아니죠? 항목을 거꾸로. 자, 자동으로 하고 항목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인천, 서울, 대구 이거 아니잖아요. 경기부터 와야 되니까. 그렇죠? 세로축 교차의 최대 항목으로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밖에 금 계열 중 경기 요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여기 경기에 해당하는 27이 끝으로 표시가 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그러면 얘만 선택을 하면 금이 선택이 되고요. 그렇죠? 한 번 더 클릭하면 경기만 선택이 되고요.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바꿔오되 그 다음에 얘의 막대는요 뭐가 돼야 돼요? 도형 채우기에 색깔을 노란색으로 뿅 집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4번 문제가 좀 어려웠네요. 요 세로축 교차를 하는 부분이 저도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유형들만 조금씩만 더 익히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까지 커마 2급 실기에 1회 문제부터 10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으면 좋겠고 40분 안에 시간이 남아요 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계산 문제가 또 부족하다 기출문제를 더 연습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커마 2급 실기 두 번째 그 재생 목록이잖아요. 그렇죠? 커마 2급 실기의 첫 번째 영상들도 기출문제랑 계산 문제랑 이렇게 모아놓은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또 더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4, 5분을 써도 이 문제를 못 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넘어가시는 연습. 그게 꼭 필요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고인물이십니다. 이제는 나가셔야 돼요. 이제 가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제 합격하러 가셔야 되니까 유형별로 조금씩 익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연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한테 좀 알려주세요. 홍보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많이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좀 더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